외국은 애 낳는 병원비부터 어마어마한데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가겠어요. 과거에는 원정출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의료체계는 물론 산모의 친화적인 분만 환경 때문에 한국에서 출산하는 외국인들이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미국에서 임신한 후 한국이 그리워졌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1년 더 머물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둘째 출산을 앞둔 디아나예요. 많이 듣고 보는 것보다 한번 경험하는 게 더 낫다는 말 아세요? 전 이 말에 진짜 10분 공감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지경이에요. 친구들 중 제가 결혼이 늦은 편이라 친구들의 결혼부터 임신과 출산까지 너무 많이 봐왔어요.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면 일상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출산했으니 며칠 휴식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곤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부모님에게 태어났고 제 친구들도 그랬으니 저 역시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제가 뒤늦게 결혼했고 남편을 따라 한국을 가면서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둘째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것보다 한국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말을 해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한국 출장을 갔던 이야기 말입니다. 전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어요. 대부분 30대에 하는데 전 40대 초반에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비혼주의자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낸 것도 아니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사랑에 빠졌죠. 지금의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직장인이었어요. 글로벌한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였죠. 어린 나이가 아닌 만큼 빠르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 남편한테 출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주위 친구들을 봐도 간간히 먼 곳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서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고 길면 한 달 정도 집을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이라 항상 붙어 있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출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 다음에 한 말은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좋아요였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출장을 간다면 낮에 남편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저녁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낮엔 저 혼자 관광을 할 수 있고 AA 혹시 한 달 정도 일정이라면 주말엔 함께 주변을 탐방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설레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듣고 인해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어요. 미국 안에 있는 다른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익숙한 유럽의 도시도 아니었죠. 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그나마 최근 오징어 게임을 방송에서 재밌게 본 터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였어요. 왜 그 멀리 출장을 간다는 거지? 아무리 회사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건 일주일 또는 한 달간의 장기 출장 계획이 아니었어요. 무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전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 달간 미국 내 다른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보고 싶고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라고 들었던 생각들은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갈 수밖에 없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마 신혼생활을 지내보신 분들이라면 그녀가 급여 등급 2회급 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2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보낼 수 없을 테니까요. 결혼한 지 이제 한 달이 막 되었을 무렵이었거든요. 그렇게 전 설레는 마음이 아닌 걱정되는 마음을 한가득 품은 채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출장을 준비하면서 짐을 싸는데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어떻게 싸야 하는지 막막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TV 드라마로 접해서 알고 있을 뿐 어떤 문화인지, 계절은 어떤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도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만 챙겨가자고 말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한국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자고요. 다행히 살 곳은 회사에서 제공하니까. 입을 옷 같은 부분들은 현지에서 조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물론 미국에 집에 있는 만큼 다양한 옷을 구매해 입을 수 없겠지만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계절 옷을 구매해 2년 동안 심플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알았다고 답했어요. 많은 짐을 가져가도 어떤 걸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안 가져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딜 때까지 사실 현실로 다가온 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떠난다는 느낌만 있을 뿐 한 번도 미국을 떠난 적 없어서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를 탔을 때도 잘 몰랐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실감났어요. 들리는 언어가 더 이상 익숙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공항이라는 특성상 여러 나라 말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당연히 오징어 게임에서 듣던 한국어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곤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했던 것보다 한국 생활이 훨씬 더 좋았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리운 게 사실이고요. 한국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이 다 처음이었는데 예언즈. 눈을 감으면 아직도 한국의 서울 도심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죠. 거리를 거니는 게 너무 좋아 남편과 손잡고 밤낮으로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 적응하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온 걸 느낄 수 있었어요. 7. 갑자기 잠이 많아지고 나른하면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 육개장이 유독 먹고 싶었거든요. 원래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닌데 유독 매운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혹시 임신한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임신이었어요. 시기상으로 미국에서 임신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시기가 임신 초라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야 했는데 다행히 안정적으로 아이가 뱃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심장 소리가 우렁찬 걸로 보아 크게 될 아이니 잘 키우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죠. 신기하면서도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생겼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낯설었던 한국이지만 뱃속에 아기가 생기니 아기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의 모든 걸 아기도 느끼고 좋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뱃속에 아이가 귀가면 귀갈수록 남편 손을 잡고 서울 도심을 걸으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주택가는 늦은 오후부터 동네를 산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위험하니까요. 시간과 크게 상관없이 언제든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랑과 동네와 도심, 공원, 한강 등 다양한 곳을 산책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소화가 잘 안되니 자꾸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 출산을 병원에서 하고 집으로 와 아기를 키우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죠. 출산은 병원에서 하지만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한국 산모들은 간다고 했어요. 출산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산모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출산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일정한 시간을 머물며 휴식을 취한다고. 그런 곳이 별도로 한국에는 있다고. 40살이 조금 넘어 결혼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상이라 당연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죠. 왠지 장사하려는 수단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랑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진짜 산후조리원을 가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죠. 당연히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한국의 출산 이후 공통된 점이었어요. 짧으면 일주일이지만 길면 4주를 있는 산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불러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임신과 출산으로 지쳤을 산모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궁금했어요. 그곳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과정들은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식사를 먹고 마사지 같은 것들을 받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등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 남편들은 대부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낮 시간에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있는 건 무리라. 당연하게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한국 여자들의 공통된 생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 역시도 산후조리원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이왕 한국에서 출산을 한다면 한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식 방식이지만 휴식을 취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산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첫째 출산일이 다가온 것이었죠. 첫째는 예정일보다 5일 정도 빠르게 세상에 나온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아침 일찍 잠에서 깼던 날이에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한두 시간 더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거든요. 그런데 고요한 새벽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느껴졌어요. 뭐지? 잠시 생각할 찰나 서서히 다리 사이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양수가 터졌던 거죠. 그렇게 부랴부랴 출산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남편과 많이 걸었던 덕분에 초산이지만 2시간도 진통 안 하고 첫째를 수월하게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산후조리원 입소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글로 읽던 일상들을 보내면 되는지 궁금했죠. 다행히 같은 날 입소했던 산모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 MI는 영문학을 전공해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한국 사람이었는데 당차고 참 예뻐요. 한국에 머무는 내내 연락하고 지냈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종종 연락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죠.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좋았던 건 매끼 다른 메뉴로 맛있는 식사였어요. 식상하지 않게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식사가 나오는지 임신했을 때보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더 밥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늘 같은 식사로 별다르게 출산했다고 챙겨 먹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아기에게 영양을 빼앗겼을 산모의 건강을 생각했어요. 모유 수유로 이어지기에 아이의 건강까지 고려했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음식을 먹는 건 산모의 회복도 돕고 갓 태어난 아기도 올바른 영양 섭취로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옛 조상들로부터 여성의 출산 이후 과정을 중요시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지은 MI가 알려줘서 알 수 있었지만요. 한국인들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기를 낳고 늘 같은 식사를 하거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미국 여자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미국이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졌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막상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와보니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전담으로 신생아를 도맡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물론 지은의 수고가 있었지만요. 공감대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렇게 3주간 산후조리원 휴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더 탄탄해졌고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도 산후조리원에서 다 배워와 육아에 전념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낸 2년 6개월의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나갔어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휴식과 육아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으로 올 땐 제가 다 아쉬워서 더 머물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정도예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번복할 수 없었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앞두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한국으로 출장을 올 때 했던 약속대로 남편과 제 옷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짐이 상당했죠. 모두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해 반은 나눔하고 꼭 필요한 반 정도만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직감적으로 임신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둘째는 미국에서 출산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첫 경험을 말도 안 되게 좋게 해버렸으니 미국의 방식이 마음에 들을 리 없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인 도우미를 고용해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같은 시기에 출산해서 함께 수다를 떨 산모들이 없다는 게 슬펐어요. 지인을 만났던 것처럼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전 미국에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아무리 한국인 도우미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게 느껴지네요. 아마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출산은 한국에서 하고 산후조리원을 경험해 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단연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소중하고 특별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출산 문화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한국이 참 독특하고 부러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기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법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모를 아껴주려는 한국인들의 배려심 때문에 생겨난 문화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도 1980년대 이전에는 그냥 동네 할머니분들께서 아기를 받아줬어요. 가끔 시골에서는 논밭에서 일하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애 낳고 바로 다음날 바로 논밭으로 가서 일했다는